충남부여 백제역사 재현단지. 이곳의 공무원들에게 일본 속 백제 역사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는 홍윤기 교수.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세계에서 백제인들이 이게 그는 38년 동안 일본 속에 남아있는 백제 문화 유적을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건 이제 이른바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일본의 백제 유적을 직접 찾아다니며 일본 문화의 뿌리가 백제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이 그 족적이 그 모든 그 문화재 속에 남아 있고. 일본 천황가의 계보를 담고 있는 신찬 성시록. 신찬성 시록의 12번째 황실 계보의 12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그 맨날 천황의 손자인 백제 왕족 오하라노 마이토 대원진이다 하는 것입니다. 日本の皇室に百済の王族の流れが入って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確かな事実だと思っています。 홍윤기 교수는 현지 답사와 방대한 자료 조사로 일본 천황이 백제의 후손임을 고증했다. 근데 대개 일본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들은 백제 성왕의 사당이라는 건 아마 모르고 오신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흔명천황, 소위 김매이 덴노가 된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들도 그 사실을 밝힌 일도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구다라. 백제역, 백제대교, 구다라 등 일본에 뿌리내린 백제 문화의 흔적. 구다라에는 백제가 백제의 선진 문화가 고대 일본 문화 발전의 모태라고 주장하는 홍윤기 교수. 백제로부터 모든 문화가 건너왔고 오늘 STV 역사 특강에서는 일본 속 백제 문화를 연구한 홍윤기 교수의 강의를 들어본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백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제를 일본에서는 구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구다라는 표현 해보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볼까요? 구다라. 네, 구다라는 백제입니다. 이 구다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백마강의 구두레 나루터 여기서 왔다고 하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부터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저의 졸조입니다. 일본 속의 백제 구다라 이 책을 교재로 삼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우리가 짚어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지난 2001년 12월 23일
그날 지금의 일본의 아키히도 천황이 내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하는 공식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명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발명자 어진인자 씁니다. 이날이 이분의 68회 생일이었습니다. 이날 일본 도쿄에 있는 천황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백제로부터 모든 문화가 일본에 건너왔다. 또 내 50대 일본 간무천황이라는 분이 바로 그 어머니가 백제인 화실리 황태호다. 이 간무천황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백제의 무령왕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도 이분이 말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당시에 이 아키히도 천황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의 뉴스위크 신문은 뉴스위크 잡지와 그리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아사히 신문. 이것은 아사히 신문을 제가 확대한 겁니다만 천황의 생모가 백제 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라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천황이 한 말에 내 몸에도 한국인의 혈연이 있다. 한국과의 혈연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 아사히 신문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발표는요, 놀랍게도 전혀 그 예정이 없었던 말을 이분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하자마자 국내청 고관들이 당황했습니다. 전혀 그 일본 아키히도 천황이 그런 말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분이 이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국내청 관리들은 각 신문에서 보도 관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을 빼놓고는 모든 신문이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은 뒤에 일본의 뉴스위크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02년 3월 20일자의 일본어판 뉴스기인데 천황가와 조선 그리고 여기 밝혀졌듯이 아키히도 천황이 봉인을 풀었다. 일본과 한국의 깊은 혈연을 밝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기사가 나갑니다. 일본 천황이 그날 기자회견했던 모습입니다. 쭉 나갑니다. 일본 학자들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들 담고 그리고 기자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본 천황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랬습니다. 꼭 와야겠다.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온다면은 한일 관계의 아픈 역사도 많이 아물 것이다. 그것이 이제 뉴스위크에 보도됐습니다. 물론 이 기사는 1호판에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영어판에도 나왔고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영어판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영어판을 복사해 놓은 겁니다만 그리고 한국어판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일본 천황은 반한국인. 아키히도 천황의 혈통 고백 파문. 한국서 찾는 일본의 뿌리. 이와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0년에 서기 2000년에
그동안 연구했던 저의 그 연구론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낸 일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은 한국인이다. 이걸 냈을 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2월 23일 날 일본 천황이 저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저의 연구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은 일본 천황이 저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일본 천황은 역사를 바르게 말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기자가 여러 가지 물어봤었는데 어째서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느냐 그러길래 저는 그랬죠. 피가 땡기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피가 땡긴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안의 조상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미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닌 이상 인간은 올바른 역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안을, 국가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발자취, 고대 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 그리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모른다면 우리는 21세기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욱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기 나라의 깃발을 흔들고 자기 나라 것을 주장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톱아나가면서 특히 한일 관계사에 있어서 우리가 백제를 우리가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다라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한반도의 국가입니다. 모두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는 없는 백제의 발자취가 일본에는 약 400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38년간 일본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백제 유적지를 찾아낸 곳들입니다. 저는 한 곳 한 곳 찾으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모르고서 남에게 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백제의 역사를, 구다라의 역사를 공부한 훌륭한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국수적인 잘못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 있는 학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한일 왕래하면서 일본 속의 백제, 일본 속의 구다라를 찾아내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사람의 공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이 이어지는 한 백제를 찾을 것입니다. 많은 백제를 찾는 가운데 저에게 힘을 준 것은 사실은 일본 아키히토 천황입니다. 이분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 말한 역사책 속일본기, 이 속일본기라는 역사책은 일본 역사의 정사입니다. 왕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석이라는 역사책이 있고 그 최초의 역사책은 고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서기 712년에 나왔고 일본석이 이것은 서기 720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은 이 최초의 역사책을 쓴 사람은 백제 사람입니다. 안말려라는 백제 왕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본 왕실에서 있으면서 썼습니다. 안말려. 역사책에서는 태안말려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일본 말은 오노 야스마로라고 합니다. 이분이 최초의 역사책을 썼습니다. 고사기. 그리고 일본 서기를 일본에 있는 백제 계열의 왕자들과 함께 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여러 역사학자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차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왕실이 백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본인들과의 우리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일본에 건너가서 350명 이상의 일본인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백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현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도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오사카에서 했습니다. 일본 속에 백제를 강연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반항을 하거나 나쁜 소리를 할 것 같이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면 저에게 몰려들 와서 질문을 합니다. 궁금했던 것을.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들을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백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뿌리를 찾자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일본 천황가가 백제인이라는 사실을 일본 천황이 인정한 것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오사카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것은 1098년 11세기 말에 일본에서 만든 백제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오사카의 지도입니다. 오사카라는 땅, 여러분 더러 가보셨을 줄 압니다. 이 오사카 땅이야말로 백제국이었습니다. 여기 구다라스라고 해서 백제주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남바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제가 좀 글자를 쓰겠습니다. 일본어 발음으로 쓴 겁니다. 백제주. 백제주라는 것이 바로 백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백제, 구다라스라고 합니다. 주는 이건 나라 주자입니다. 국가라는 소리입니다. 국가. 백제국가다 이겁니다. 오사카가 그 당시 고대에는 백제의 그 왕실이 오사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지도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남바라는 지역이 지금은 바다가 아니고 일본 오사카의 중심입니다. 중심지 아주 번화가지요. 이 남바라는 곳이 바로 이 오늘의 오사카의 중심지인 동시에 고대의 백제 왕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뭐 그 밖에도 많습니다. 여기 구다라리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읽으면 구다라입니다. 구다라. 리는 마을 리자죠. 구다라리. 백제리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날은 이게 오사카에서 이 명칭을 구다라가 아니고 큐타로라고 읽습니다. 지금도 저 지역은 번화가로 있습니다. 큐타로 맞지? 구다라 정으로 되어 있죠. 발음은 이제 구다라를 안 쓰고 큐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어는 한자어를
음과 훈으로 발음합니다. 우리는 주로 음으로 발음하는데 일본은 색임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는 뭐 7가지로 읽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나 일본 역사를 하시려면 이 일본식으로 읽는 한자어를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가 있었다는 사실, 이러한 오사카라는 것이 지역이 백제주였다는 사실, 이러한 것이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을 국가적으로 지배한 그런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다라국이라는 소리인데 이 지역은 고대의 일본 역사책에서 구다라 고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백제군입니다. 이건 행정지명으로 백제군으로 불렀다는 것이 일본 역사책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646년부터 7세기 중엽부터 백제군, 구다라고을이라고 해서 구다라고을이. 구다라 군자는 고을입니다. 고을이. 고을이라는 말 뭐 같습니까? 고을, 백제고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면 우리가 군을 표현할 때 이 군의 글자는 고을이라는 소리예요. 고을. 구다라 고을이, 고을에서 갑니다. 일본말에는 사실은 이와 같이 한국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백제군에 관한 것은 이제 제가 이 책에다 예시했습니다만 일본의 그 속일본기, 일본 아키히도 천황이 내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내 몸 제50대 간무 천황은 백제인 화실 황태우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인쇄본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와 같은 일본 천황이 보는 책입니다. 현대엔 이것도 물론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붓으로 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반 이상이 백제 소리가 나옵니다. 백제군뿐이 아니에요. 백제 왕족들이 특히 백제가 망한데 일본 가서 일본 왕실의 장관들 한 발자취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역사의 내용들을 잘 하나하나 토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토파보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찾아올 수 있고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제 이 일본 속의 백제 이 책을 보고서 이것을 어떻게 영문으로 좀 써주실 수 없겠느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2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도 써가지고 중요한 대목들을 써서 그분에게 메일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메일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만 미국에서 학회에서 그걸 발표했더니 그 학회는 역사관계가 아니고 경제관계 학회인데 거기서 자기가 주최 측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제가 영문으로 번역된 걸 보내준 것을 가지고 밝혔더니 거기에 일본 학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상당히 불만스러운 볼멘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 국내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국의 고대 발자취, 역사의 발자취들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이기도 합니다.
오사카에 여행하신 분은 대개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제 오사카에 가보신 분 계시겠는데, 남바, 한자어로 어려울 난자, 물결 파자 씁니다. 그래서 이걸 남바로 읽습니다. 남바. 그냥 우리말로 한다면 뭡니까? 남파죠. 어려울 난 물결 파자. 이 어려운 물결을 헤치고 건너와서 털 잡은 터전이라는 뜻이죠. 남바. 제가 다음번 강의에 남바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왕인의 일본 최초의 시가 있습니다. 남파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바에 또 이 중에서 번화가는 도톤보리, 도톤보리. 오사카에 가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도톤보리 가보셨죠? 바로 이 도톤보리도 백제인이 만든 거라는 걸 알고 가셨습니까? 백제인이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청계천과 같은 곳이죠. 벌써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 얘기입니다. 백제인 그 오사카 지역의 그 태수가 지휘해서 만든 겁니다. 도톤보리, 이 그림은 여기가 그 근처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그 도랑이죠. 도톤보리에. 이게 바로 청계천과 같은 이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나리야스 도통이라는 분이 이분이 팠다는 것을 일본 학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가 지난 2005년에 구마다 신사 경내 사적 산책이라는 이 연구론에서 밝힙니다. 나리야스 도톤이라는 사람이 지휘해서 만든 일종의 운하지요. 이걸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나리야스 도톤의 선조는 누구냐 하면 사카노우에 다무라마로라고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간무천왕, 50대 간무천왕의 총애를 받았던 백제인 장군입니다. 간무천왕 시대에 그 사카노우에 다무라마로라고 하는 최고의 장군은 간무천왕의 총애를 받았던 백제 왕족입니다. 사카노우에 다무라마로. 이런 긴 이름을 가진 장군입니다. 이 사람 때부터 일본에서는 소위 최고 장군 명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0대 간무천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사카노에 다무라마로 장군이 일본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그 아이누족들이 있습니다. 아이누족. 그리고 일본 선주민들을 합쳐서 그 당시에 간무천왕의 그 왕도였던 지역, 지금의 교토인데, 교토 땅은 서기 794년에 이 간무천왕이 새로운 왕도로 천도한 곳입니다. 교토 땅에. 나라 땅에 있던 왕도를 세 번째로 옮긴 것이 교토입니다. 그래서 교토 땅에 왕도를 만들었는데 그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백제 계열의 지배자들에 대한 일본 선주민들과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털이 많은 아이누족들, 이 사람들의 하나의 표적이 됐던 겁니다. 그것을 물리친 몇 번 물리친 장군이 바로 사카노우에 다무라마로, 판상전촌 마려, 우리말로 그렇게 읽습니다만 이 장군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나라에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예, 여러분 중에는 이제 교토 가보신 분들 계시죠? 교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토. 네. 교토에 가서 그 힝아시야마 동쪽 그 산이라는 지역에 사찰 큰 데 가셨을 거예요. 기요미즈데라. 그렇죠? 청수사. 이 청수사를 만든 게 바로 이 다무라마로입니다. 백제인 장군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지금 가면 거기 써 있지 않습니다. 옛날 문헌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죠. 내 것을 가지고도 내 것의 그 값어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아마 알고 가셨다면 기요미스데라라든지 참 도톤보리라든지 알고 가셨으면 더 좋았겠죠. 이제 다음에 가실 때는 또 여럿이 가면서 설명을 하세요. 제가 책에서 자세히 이제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만은 이 나리아스 도톤이라는 분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사카의 중심지가 남바, 우리말로 하면 남파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남파에는 예전엔 남파궁이 있었습니다.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왕씨가 살았다 하는 것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백제왕씨. 백제왕씨라는 백제왕족이라는 소리인데 백제왕족. 이분들은 저 의자왕의 아들, 손자 이 사람들 말합니다.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완전히 망하는 건 663년입니다.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덴치 천황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본 열도의 최초의 보루는 규슈 지방이었는데 백제인들이 오사카로 진출하고 오사카에 다시 나라로 진출합니다. 나라 땅으로. 그리고 이 양쪽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교토 땅에 왕도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오움이라는 데 백제 계열의 천지천왕이 백제가 망해서 왔을 때 많은 백제인들을 살게 한 오움이라는 터전이 있습니다. 교토 동쪽으로 한 20km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큰 호수가 있고 그 지대에 백제인들을 모아놓은 다음에도 천도합니다. 그래야지 나라 땅에 있던 일본 선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한 것이 이제 일본 역사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백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신명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특히 백제왕의 왕족으로 대표적인 건 선광이랍니다. 선광. 선광이라는 분, 이분이 의자왕의 이제 바로 직계입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저 백제왕신사라는 이 사당이 보이지 않습니까? 백제왕신사. 여기서 왕이라는 거 아니고 여기서 일본서 역사에서는 백제왕족을 말합니다. 백제왕족의 사당입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왕실에서 세워준 겁니다. 사당을. 우리나라에 백제왕 사당이 있습니까?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다시라는데
오싹한 부가 있고 그 안에 히라카타시 조그만 시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다고 해도 지역은 큽니다만 거기에 백제 왕족 사당입니다. 선광을 모신 사당입니다. 이건 입구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이거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도리라고 도리. 그렇죠? 도리. 도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새가 있다고 해서 새가 있다. 새줬자 있을 거죠. 이게 도리입니다. 도리. 왜 저러한 그 사당 입구에 이러한 도리를 세웠을까요? 이게 사실은 솥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대 한반도에서는 소도라고 그래서 뭐 고구려 백제 시대 저 부여 땅, 만주 땅이죠. 부여 땅에서 천신 제사를 했습니다. 이때 소도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솥대를 세워야지, 솥대. 이거 새를, 그래서 새를 앉혀놓고 긴 대에다 앉혀놨습니다. 이 새는 주로 기러기를 말합니다. 기러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새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솥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솥대의 발자취가 이 도리입니다. 저거 아니면 저거.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저 백제인들이 이미 고대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시대부터 서기 2300년 전부터 1700년 사이 그 시대에 사가현, 그 규슈의 요저 사가현의 요시노가리 사도라고 하는 요시노가리라는 그 고대의 그 백제 농업 터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시노가리라고. 지금 일본 고고학교 회장하는 니시타니 타다시 교수, 서곡정이. 이분 지금 뭐 은퇴한, 저같이 은퇴한 교수입니다만, 니시타니 타다시 교수, 일본 고고학교 회장입니다, 현재. 이분이 발굴의 모든 이론을 밝힌 분인데, 백제 농업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저하고 5년 전에 영암에서 마한 역사 박물관 건립 강연을 가진 일인데, 강연 같이 할 때 백제 농업이 일본에 건너간 걸 이분이 밝혔었고, 이분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하고 같이 공주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각지는요, 이렇게 밟고 다니면 다 그 백제입니다. 그 백제. 저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다니면요, 남의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뭐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긴 일본 분은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일본 가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대전이고 뭐 어디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일본 사람들 와서 가만히 있으면 일본 사람인지 모릅니다. 전철에도 요새는 뭐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 또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어쨌든 왜 그럴까요? 생김이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쿄 대학에 하니와라 가즈로라는 교수가, 인류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니와라 가즈로 교수, 이분은 인류학 교수입니다. 일반 역사 교수가 아니고 사람의 해골이라든지 뼈를 연구하는 인류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난 1995년에
일본 전국의 그 교수들, 인류학 교수들의 그 연구를 함께해서 공동 연구를 해서 밝힌 걸 보면요, 일본인의 75%에서 90%는 조상이 도레인, 한국 도레인이라고 이분이 밝힙니다. 이건 덮어놓고 밝힌 것이 아니고 일본의 고분 시대, 이를테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5세기를 전후한 시대, 5세기, 6세기 이 무덤에서 나온 뼈를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일본 각지에 규슈라든지 뭐 오사카라든지 나라라든지. 그래서 시뮬레이션해서 통계를 낸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일본인들의 지금 현재 일본인들의 글쎄 약 80%는 조상이 다 한국이라는 얘기 되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백제입니다. 물론 신라나 가야 고구려 쪽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백제입니다. 백제가 망했을 때 일본에 건너간 숫자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660년 망하고 663년에 완전히 그 망했을 때 그 무렵 일본의 그 학자 중에는 도호쿠 동북대학이라고 있어요. 동북대학이라고 한 대학의 세키 아키라 교수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분 연구론을 보면 10만 명, 약 10만 명이 건너왔다 그랬는데 10만 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30만 명 이상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일본 인구의 적어도 그렇게 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기에 앞서서 일본 열도가 그러면 어떠한 곳이었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한반도인데 일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하면요, 여기는 북해도가 되고 규슈가 됩니다만 특히 동남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뭐 여기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나라, 뭐 태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든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떠올라온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건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인도네시아 계통의 그 아가 여성들이 와서 이제 결혼도 많이 합니다만, 그 일본에는 그 인도네시아 계통 사람들이 많이 온 이유는요, 이 난류가 이제 올라옵니다. 이 난류가. 근데 이 난류가요, 쿠로시오라는 말을 써요, 일본어. 흑조, 쿠로시오. 주로 이제 일본 열도에 많이 부딪히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와 부딪힙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부딪히지만 많이 이 일본이 막아서 많이 안 옵니다. 어쨌든 이 인도네시아 계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거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미개한 상태죠. 미개인들이죠. 옷이 없죠. 옷이 없고 그 따뜻한 데 떠올라와 가지고 따뜻한 지역에 규슈라든지요, 시곡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살면서 굴 같은데 바위굴이나 땅굴에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먹고 또는 그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그랬던 거죠. 원시적이죠. 이러한 지역으로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겁니다. 백제 문화가 건너갑니다. 백제 문화가 건너가요. 이 동해 바다는 건너가기 힘들어요. 파도가 곳에 건너가기 힘듭니다. 지금도 이 겨울에는 절대로 웬만하면 못 건너간다고 그래요. 워낙 파도가 셉니다. 특히 백제 지역으로부터 이 규슈로 건너가고 또 일본 오사카와 이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고 요 옆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백제 그 여러 가지 문화가 건너감으로써 이 미개인들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변홍사가 건너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쌀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 쓴 연구론을 보면은 이 백제로부터 농업이 들어온 뒤에
뭐 100년, 200년 동안에 키가 뭐 10cm가 컸다든지 이러한 그 연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쌀밥도 이제 한반도로부터 먹습니다. 물론 벼가 한국에서 났지만 물론 이 동남아라든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사짓던 게 이리 못 갔던 거죠. 그러니까 백제로부터 훌륭한 배가 만들어지면서 건너가면서부터 문화가 여러 가지 산업 문화가 전해지고 또 문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오사카 지역은 백제의 백제군이었다. 그 구다라스라 백제주라는 국가였고 백제군이었다는 것은 646년부터 행정지명으로 나왔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요. 1592년 직전부터 싹 사라져요. 1592년이 어느 시대일까요? 풍신수길의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할 건데 풍신수길이라는 자가 그 당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백제 관계의 그 자취들을 제거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세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책을 일반인들이 책을 보는 건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전제 사회이기 때문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절대 다수의 피지배자들 사회입니다. 그 역사책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쓸 시간도 없습니다. 글씨를 쓸 종이도 없고 붓도 없고 먹도 없습니다. 다만 지배 세력의 왕실이나 일부 귀족만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왜곡을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일본서기라는 것이 720년에 나왔을 때 안말려라든지 백제 계열의 왕실에 썼던 역사의 내용들이 아마 그 당시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풍신수길이라는 자에 의해서 왜곡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단언은 못합니다만 풍신수길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나라를 치겠으니까 조선이 길을 열어달라 그랬다고 한 핑계를 댔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미 일본을 백제가 지배했다는 내용들을 제거하는 데 힘쓰는 가운데 백제군이라는 지명들이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그 지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1889년이 되면 또 없어집니다. 1889년부터는 백제군이 또 없어집니다. 왜 없어졌느냐? 일본이 소위 명치유신에게 1886년에부터가 명치유신입니다. 서양의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어떤 나라를 변하느냐 하면 일본이 그 군국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서양을 배우면서 군국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역시 백제라든지 한국 관계 발자취들을 막 제거시켜 나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백제군이 없어진 다음에 어떠한 것이 생기냐 하면 이제 오사카 지역에는 북백제촌, 북백제촌, 남백제촌이 생깁니다. 물론 정식 행정지명입니다. 지금 오사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현재 백제역도 있습니다. 백제역이 있고 백제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교, 백제대교 이런 명칭 가진 다리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백제 소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그 남백제 소학교의 그 니시무라지의 그 교장을 그 충청남도 그 이왕구 지사님이랑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 이제 이분이 현재 그 백제 남백제 소학교 교장입니다. 남백제 우리나라 말하면 남백제 초등학교 미나미 구다라. 그 이분이요 이 학교입니다만 이분이 직접 이제 그 여러 곳을 또 제대로 안내해 줬어요. 예, 이왕구 지사님이랑 해서 여러분들을 그 이분이 백제대교도 있다 하면서 가보니까 백제대교가 있더라고요. 백제대교. 그러면서 백제사 터전이라든지 그러한 곳들도 이분이 안내해 줬습니다. 그날 마침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왔는데 그냥 우산을 쓰고 걸어서 다녔습니다. 우리는 물론 버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그 근처 지역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이분이 백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여기 지도 나왔었죠. 예, 바로 이게 지금 백제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화물역으로 돼 있어요. 화물역으로. 저 백제역이. 근데 옛날에는 요 구다라 백제역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오사카의 덴노지라는 그 천황사 역입니다. JR역입니다. 일본 국철. 구다라. 그리고 여기가 히라노. 평야라는 역인데 지금 이 역의 이름이 없어져. 그리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동부시장역이라고 바뀌었고 그 대신 여기 화물역만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아마 일제하에 역의 이름을 바꿨다고 봅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이제 없앤 것이죠. 이와 같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사카에 가면 이 지역 이외에도 백제라는 간판들, 거리의 간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이제 관광도 가시고 하는데 사실은 저런 지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뭐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성이나 가보면 뭐합니까? 그 뭐 우리를 공략했던 그 풍신수길이의 성 아닙니까? 풍신수길이가 싸. 물론 그것도 역사적 의미는 있겠지만은 역사적 의미는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역을 돌면 이것도 아주 정거장이 멋있어요. 정거장입니다. 깁니다 이게. 여기 사진은 이게 조금밖에 머리부분만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본서도 현재 그 오사카에서도 그 백제 자취가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리 지워도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비쳤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백제요. 백제 구다라죠. 이리 가면 어디고 이리 가면 어디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마침 그때 공사 중이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우리가 백제에서 뭐 백제 지도라든지 뭐 여기 다 나옵니다만 오사카의 이 중심지들입니다. 이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트루하시라는 곳에서 백제 왕인 박사 남파진가 그 시비 건립을 했다는 걸 제가 연락 들었는데 이 평야촌 바로 여기도 백제교가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이게 백제천이었습니다. 이 명칭이 일본 그 학자가 쓴 1922년에 쓴 그 오사카 지역 그 연구론을 보면 이게 평야천이 아니고 백제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벌판이 백제야예요. 백제야 뭐 백제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신다면 이제 오사카 가실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 백제야입니다. 이게 일본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2007년 7월 6일자 마이니치 신문. 마스이라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도레인이 토지의 터전 원형을 만들었다 이거. 오사카의 이 중심지에 백제야, 구다라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이 히라노가와지만 그때는
이전에는 구다라가와, 백제 구다라가와입니다. 그러니까 구다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좀 입에 담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문헌사학을 하기 때문에 고증을 찾아내는데 조그만 하나의 흔적을 가지고 찾아다닙니다. 일본서 이제 쭉 이건 백제대교 이제 모습입니다만 이것도 이제 백제천 구다라강 줄기입니다. 작은 줄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히라노가 평야천으로 지금 박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지역을 돌면서 하나하나 백제의 이름을 볼 때는요 정말 가슴이 울립니다. 뭐 알렉스 헤일이라는 미국의 흑인 작가는 자기 외갓집 조상을 찾느라고 아프리카에 가서 1975년에 그 뿌리 루츠라는 그 책을 엮어내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그러나 일본 땅에는 이러한 자취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건 주군총이라는데 주군총. 백제 계열의 인덕천왕이 아끼던 백제인 장관입니다. 이 주군 사케노김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인덕천왕이라는 백제인 왕은 그분은 매 사냥을 좋아했는데 백제 사람이 매를 가져오니까 주군에게 그러면 자네는 그대는 그 매를 관리하는 관청을 맡아다오. 그래가지고 매를 관리하는 관청의 장관으로 섭니다. 돌아간 다음엔 인덕천왕이 이분이 너무 떠나기 아쉬워서 이 비를 세워준 겁니다. 주군총 사케노 기미노 즈카라고. 이것도 이제 아까 남백제 소학교의 니시무라 지에코 교장이 저희들을 안내해서 가서 그 사진도 제가 찍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흔적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백제의 발자취를, 뚜렷한 발자취를 우리가 지울 수 없다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발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발로. 현장을 답사해야 합니다. 책에서 찾아서 그 고증하기 위해서 걸어가서 봐야 합니다. 걸어가 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걸어가서 일일이 그 묘지고 사찰이고 사당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헌들을 하나하나 뒤져서 그래서 기록해야 합니다. 참으로 백제는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이 첫 강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말씀 좀 드린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일본 천황이 백제인이라는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미 1960년에는 도쿄 대학의 이노우에 미스사다 교수, 그리고 70년대에 오면은 와세대 대학의 미즈노유 교수, 그리고 현대에 오게 되면은 이시와다리 싱이쪼라는 그 학자, 이분들이 일본 천황은 백제인이다 밝힙니다. 이것은 이시와다리 싱이쪼 씨가 백제에서 건너온 응신천황, 4세기 말에 건너온 분입니다. 오진천황이죠. 이분 저에게 보내줬던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이시와다리 싱이쪼. 이분은 아주 구체적인 연구를 했어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구론들을 종합해가지고 특히 응신천황 이 시대로부터 백제가 거의 완벽하게 일본 차지해가지고 쭉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핏줄이 백제인이라고 나오는데 2004년 8월 5일 날 일본 왕자가 공주 무령왕릉에 와서 제사 지내고 갔습니다. 이 오영희 씨라고 이분이 그 당시에 공주시장입니다. 이분이 일본 왕실의 왕자입니다. 아사카노 마사히코 조향공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령왕릉에 찾아와서 제사 지내고 1300년 전 일본 왕실에
왕실의 그 향과 향로를 가지고 공주시장님한테 가서 그 기증한 장면, 이건 뭐 연합뉴스가 보도했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요건 저 처음에 말씀드린 일본전에 한국의 혈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물론 이건 일면에 났던 것이고 이제 그 부속으로 크게 납니다만.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조향궁 일본 왕자는 이분이 건너와서 2004년 8월 6일, 8월 5일 일부러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리고 이분 말씀이 여기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아키히도 이 천황에게 윤호를 받고 왔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또 보고 드린다 그랬답니다. 이러한 강의는 한두 번 들으셔가지고는 사실은 자리가 잡히신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백제가 얼마나 훌륭한 국가였느냐, 우리나라에 없는 백제왕 사당이 일본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우리가 좀 긍지를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우리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